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정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얼굴들을 뵈니까 굉장히 마음이 설레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그 교육학 합격 설명회 듣고 오신 건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임용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네. 다네요. 네. 시험 경험은 다 없으셨던 분이고. 그럼 저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선생님. 아, 지인의 소개로? 지인이 누구예요? 네? 아, 전에 들었던, 작년에 들었던? 네, 뭐라 그래요? 아, 추천해 줬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은요? 아, 인터넷 검색해 보셨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을 텐데. 네. 아, 인생이 가장 좋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은요? 네. 네. 아, 학교가 어디신데요? 인하대학교요? 아, 네. 아, 무강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아, 네. 아, 그렇군요. 선생님은요? 친구가 추천했어요? 누구, 왜, 뭐라 그러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좋다고?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자, 어찌됐든 오늘 합격 설명회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오늘 하는 얘기들 중에, 내용에 대한 얘기들이 담길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2019학년도, 내년이죠. 2019년에 2020학년도 여러분들이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려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상호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코치카터인데요. 혹시 코치카터 보신 선생님 계세요? 네. 두 분 계시네요. 영화가 내용이 농구 영화예요. 근데 지금 음성이 지금 여기 들어가지 않아서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내용을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 미국의 빈민가에 있는 한 고등학교예요. 농구 실력도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팀에 켄 카터라고 하는 신임 농구 코치가 오게 됩니다. 여기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몇몇은 팀을 그 사람에게 반기를 들어서 팀을 관두기도 했고, 그랬던 이유는 너무나 규율이 강했고 훈련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매일 지기만 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친구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규율이었고,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혹독한 훈련이었지만, 그걸 이겨낸 선수들은 결국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크루저라는 친구는 카터에게 반기를 들었던 친구예요. 오자마자 선생님한테 주먹을 날리는 친구고요. 예. 코치 카터, 이 카터에게 총구리를 겨눴던 친구예요. 예. 코치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친구는 팀을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팀에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코치 카터는 그에게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벌을 줍니다. 푸시업을 하라고 하죠. 몇 천 개를. 혼자서는 당연히 감당해낼 수 없었던 거고, 그 푸시업을 팀원들이 함께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다시 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팀 정신을 배워가게 되죠. 그들은 계속 승리를 합니다. 전년도에 4게임밖에 이기지 못했던 팀이 무려 16연승을 하게 되고요. 지역 매체에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농구만 잘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하지 못했고, 낙제생들의. 근데 근데 카터는 이 선수들을 더 이상 농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해야 농구를 할 수 있다고. 학부모도 교장 선생님도 모두 카터의 그 주장에 반대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농구밖에 없다.
이 아이들의 희망은 농구밖에 없다. 농구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농구를 빼앗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뺏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현실들이 많은 아이들이 감옥에 가고 많은 아이들이 살인자가 되고 많은 아이들이 안 좋은 길로 빠져들더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학부모와 교장 선생님과 주변 지역 매체 모두가 반대하는 와중에도 카터는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밀고 갑니다. 쫓겨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선수들에게 농구를 시키겠다고 체육관 문을 열었는데요. 선수들은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육관에서 책상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하죠. 당신이 우리를 떠나더라도 우리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당신을 통해서 우린 자신감을 얻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 카터가 남긴 그들의 가슴속에 남긴 삶의 희망이고 꿈이고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비록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하진 못하지만 상대팀이 이겼죠. 저 위닝샷으로 인해서. 카터 얘기를 좀 들어보죠. 어때요? 내용이 뭐 음성도 들어가도 좋지만 영어를 모르는 관계로 자막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만 그렇죠. 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카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저 친구들에게 대학은 또 미육군 사관학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 자신에게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체육교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면 그 자신감을 키우고 그것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늘 하는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네, 왜 체육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어떤 종목이요? 배구.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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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선수를 그만두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엘리트 선수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체육교사의 꿈으로 이루고 싶다? 그런 뜻인가요? 네. 선생님, 네. 퍼플 조끼 입으셨네요. 예.
네. 네. 음. 음. 가르쳐 보니까 어떤 느낌이 달라지셨나요? 아, 아이들이 음. 손봐줄 수 있는 좀 잘라내고 조각해 줄 수 있는 어떻게 손봐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막 잘라내고 쳐내고 그래야 할까요? 좋게 좋게 네, 좋게 좋게 담긴 뉘앙스가 네, 아무튼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이키 옷 입으신 선생님. 선생님 왜 체육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네. 네. 선생님이 잘하는 신체 활동을 나누고 싶어서.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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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아주 처음 하시는 건 아니죠? 아주 처음 시작하셨어요? 맨 뒤에 선생님. 선생님은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음. 네. 네. 아이들의 인격을, 아, 선생님 화가 많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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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음.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아, 그런 것도 있고. 선생님, 한 번만 더 하죠. 선생님, 네, 후드티 입으신 회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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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가장 기억에 남는 모델링은 뭐가 있었어요? 뺨 맞은 기억? 저랑 기억이 되게 똑같은데요? 왜 뺨을 맞으셨어요? 아, 뺨 맞고 정신 차리지, 살게 됐다. 체육생이 되시면 또 제자, 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가르치는 게 좋대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신체 활동 얘기하셨잖아요. 운동 스포츠가 좋아서 또 선생님들에게 인격적 감화를 받아서 그냥 직업으로서 좋아서 직업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회적 신뢰도 굉장히 높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체육교사를 선택하게 된 하나의 이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체육교사가 되려면 저는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념이에요. 그리고 지식, 그리고 실천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체육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정의적인 것이고 지식이라는 건 인지적인 것이고 실천이라는 것은 심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념. 제가 첫 번째 질문 왜 체육교사가 되려고 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신념을 물어본 거예요. 예.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써왔어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래요. 내가 체육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내 가슴속에 무엇인가가 굳은 의지가, 굳은 믿음이, 굳은 신념이 여기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방향을 설정하죠. 난 체육교사가 될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강의만 듣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체육교사로 만들어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가슴속에 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절실하게 가슴속에 박혀 있을 때 그 사람을 체육교사가 되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지식이에요.
이건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스포츠교육학과, 전공 내용학과, 전공 내용학의 인문편과 자연편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죠. 우리 인문편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철학에 대한 얘기 있고, 또 사회학, 심리학에 대한 얘기고, 자연편에 대한 얘기면 생리학과 역학, 측정평가에 대한 얘기고요. 또 스포츠 교육학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교육과정과 교수법, 수업 방식, 스타일,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체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구조화하고 그걸 잘 뽑아내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하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그걸 활용해서 멋진 체육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영역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실천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노련한 체육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아 이거 했었더라면, 저거 했었더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후회할 바엔 미리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해봐야 뭐가 생기겠어요?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고, 그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과 탐구를 통해서 새로운 더 나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성적 전문인이에요. 그래서 실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함.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념 속에 체육교사가 되겠다라고 하셨고, 그 지식을 넣는 걸 저와 함께 상호작용하기로 하셨고, 그럼 체육교사가 되는 그날까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끝까지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어느 강사가, 노량진에 있는 어느 강사가,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셨을 여러 강사들이 여기 한 줄로 다 모여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강사들이 가르친다 한들 합격은 보장할 수 없어요. (2019학년도) 응시 현황이에요. 보면 사전 예고 때 396명을 뽑는다 했어요. 근데 모집 인원은 349명이고요. 그래서 한 43명 증가했습니다. 응시 인원은 4177명이니까요. 대략 10.5대 1이에요. 그쵸? 굉장히 높죠. 근데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한 4, 5년간 굉장히 많은 수로 체육교사를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 인원이 계속 유지되라는 법은 없어요. 아마 차츰차츰 조금씩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경쟁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10대 1이라는 경쟁률에 실제 나와 싸우게 될 경쟁자가 10명일까요? 아니요. 실제 여기서 싸우게 되는 경쟁자는 3, 4명에 불과해요. 나머지 6, 7명은 실제 나와 경쟁자가 아닙니다. 노량진에 와서 공부하지만 생각은 딴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해요. 학교 현장에 가보시면, 대학에 가보시면 동기들 다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딱 보이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의 경쟁자인데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쟁률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일단 3대1, 4대1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 최고 경쟁률은 부산이었어요. 13.05대 1이었어요. 그리고 최저 경쟁률은 충남이 7.04대 1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 지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충남을 지원하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렇다고 충남의 커트라인이 부산의 커트라인보다 무조건 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항상 달라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강세 지역이 부산인 건 사실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충남이 약간 낮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늘 그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자 하는 지역, 거기에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가산점 혜택이 있는지, 어떠한 실기시험에 내가 우위가 있는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임용시험 과목이에요. 한국사 보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한국사 내년 보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일단 여기 간단히 보고요. 1차 시험, 2차 시험까지 시험 보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여기서 1차 시험이 문항 유형 및 문항수 조정 안내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입형과 서술형과 논술형이었는데 논술형이 실제 교육학에서도 논술을 하고 전공에서도 또 논술을 하게 되니까 중복된다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그리고 기입형은 8문제가 출제됐었는데 기입형은 단순 암기다라고 해서 기입형은 6문제로 줄였어요. 대신 나머지 이제 서술형이 늘어나겠죠. 11문제였었는데 17문제로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과거에 논술 시험은 서술형을 여러 개 붙여놓은 시험의 형식이었어요. 실제로 논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한국사를 먼저 통과하는 거죠. 여기서 한국사 시험 다 통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3분의 1, 4분의 1 거의 다네요. 손 내리세요. 만약에 지금 한국사를 통과하지 못하셨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한국사예요. 지금 12월 25일 날 접수잖아요. 그럼 무조건 접수하셔서 1월 16일 날 시험을 보시고 그때 끝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머리에 신경을 자꾸 뺏어가요. 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시험에서 한국사는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몇 명 안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 분명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제 방향이에요. 기입형 서술형인데 기입형은 괄호 넣기예요.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맨 뒤에 올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19-1번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밑줄이 쳐져 있고 밑줄에 쳐져 있는 내용에 뭐 교수 기능의 발달 단계, 뭐 교수 기능 연습법이 뭐냐 이런 거 제목 수준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2019학년도 1번 문제예요. 맨 뒤쪽으로 가다 보면 보이세요? 교육 실습 일지 보이세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마찬가지 밑줄 긋고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가나다로에서 가나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2018년 9월 달에 영역별 3회 A-12번으로 냈던 문제예요. 작년에 모의고사 때 낸 문제죠. 영역별 문제풀이 때. 지금 저는 맨 밑에 가로 디귿에 톤이라는 답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 위에 보면 세 줄 더 위로 올라오면 토너먼트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영역별 문제풀이가 실제 기출문제로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괄호 넣기의 내용은 이렇게 한 단어 정도 쓰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월 달 강의 때에는 이런 핵심 코어,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암기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요. 물론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강의 중에 핵심적인 단어나 어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문제들, 가로넣기 문제들, 기입형 문제들을 만들어 올 거예요. 그러면 강의가 끝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성평가를 실시하면 강의가 끝나고 그날 강의한 내용이 바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 제가 많이 하기보다 한 15문제, 한 20문제 정도 만들게 될 텐데 그게 지금 강의가 일주일에 3번이고 8주간 진행되면 38에 24에 10문제씩만 따져도 240문제거든요. 한 15문제만 따진다면 360문제예요. 그럼 360개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해봤지만 그 핵심 코어, 그 키워드 형성평가의 집중도는 상당히 높아요. 뭐 점수를 공개해서 몇 점을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주요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 암기를 해서 그 내용을 쓰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내용에 대한 어떤 맥락, 문맥을 파악하고 그 의도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나 장단점이나 어떤 그런 어떤 해결 방안들에 대한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출제될 거고, 올해 시험이 저는 봤을 때 2019학년도 올해 시험이 내년 시험을 비춰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본 선생님들 중에 암기 위주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즉 모의고사를 보면 상당히 고득점이 있었던 선생님들이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폭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내용을 암기만 할 뿐, 단어를 암기만 할 뿐, 이 단어가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월 강의는 내용을 이해하고 구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서술형을 대비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출문제, 올해 시험 문제에서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 상당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문제도 출제됐었고요. 예, 최소한 50에서 60%는 늘 기출문제와 관련된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3월 강의는 기출문제와 주요 핵심 내용을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50%에서 60% 점수의 어떤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3월 강의 때에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강의 중에도 내용을 강의를 하고 기출문제에 접근하지만 기출문제 서브노트를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예. 복사비만 받고 이제 팔 거예요. 저는 책으로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한눈에 보기 서브노트 자료를 만들어 드리면 그 서브노트에 나오는 기출문제가 교재 순서하고 똑같이 다시 재배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책으로 봐도 되고 서브노트 자료로 봐도 되고,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내 거로 만든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을 보면 기출문제는 다 이해했어요. 선생님 저 기출문제 다 알아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선 선생님들이 선생님 저 기출문제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구나 라고 이해하죠. 근데 막상 설명해봐 얘기하면 몰라요. 답만 알아요. 답만 알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관련 영역을 건드려 보면 관련 영역 잘 몰라요. 그러면서 기출문제 분석했대요. 기출문제에서 40%, 50%, 심지어 60%까지 나오는데도 그냥 답만 알고 나 알아. 아니까 뒤로 밀어.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3, 6월 달에는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내 걸로 분석해도 최소한 50%면요 8, 5, 40점이에요. 60%면 8, 6에 48점이에요. 그걸 내 걸로 가자는 거죠. 올해 시험 문제 중에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이 쉽게 들었을 만한 게 운동자각도 혹시 아세요? 운동자각도 아세요? 네, 운동자각도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내가 운동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RP 운동자각도가 시험 답이거든요. 주관적 운동강도 척도예요. 좀 길게 표현하면. 근데 그 운동자각도를 못 써서 틀린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1번 문제 교수기능 발달 단계와 교수기능 연습법의 1인 연습법은요. 그냥 착 보고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1인 연습법도 못 써서 틀린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얘기는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 자만해서 틀리는 거죠. 네. 전공 과목 구성이에요. 스포츠 교육학, 내용학, 입문편, 내용학, 자연편. 이거는 모든 강사가 똑같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지금 내용학 자연편의 운동 생리학이고 운동 역학이고 측정 평가예요. 저는 예전에부터 스포츠 교육학 먼저 하고 내용학 입문편하고 내용학 자연편 했었는데요. 올해는 내용학 자연편부터 할 거예요. 생리학, 역학, 측정 평가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생리학, 역학, 측정 평가에 대해서 먼저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질 수 있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입문편을 가고 그 다음 스포츠 교육학으로 순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합격을 위한 공부인데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부는 늘 항상 3단계예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예습을 해야 되죠. 근데 책의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뭐 30페이지, 40페이지씩 이렇게 나간다 칩시다. 그럼 30페이지, 40페이지인데 실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 소설책 읽듯 큰 글씨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30페이지는 다른 책의 80페이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이해도 안 되고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내가 꼼꼼히 읽어보고 온다? 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제일 처음에 머릿속에 빨리 들어오는 건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제목 수준이에요. 생리학을 한다 칩시다. 생리학을 한다 칩시다. 여러분 생리학 대학 때 다 배우셨잖아요. 생리학 하면 딱 기억에 나는 게 뭐 있으세요? 선생님.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예요. 네. ATP가 곧 뭐예요? 우리의 생체에 열을 생산하고 물리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에요. 그 ATP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지죠. 네. 근데 ATP를 만드는 방법이 무산소성 시스템이 있고 무산소 시스템이 있고 유산소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유산소 시스템은 조금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숨 들이마시면서. 무산소 운동은 숨 참아가면서 폭발적으로 하는 운동, 요거잖아요. 올해 시험 문제가 그거 나왔어요. 무산소성 역치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빠르냐 느리냐, 여긴 빠르냐 느리냐, 여긴 느린 이유가 뭐냐, 여긴 빠른 이유가 뭐냐, 근데 왜 오래 지속하지 못하냐. 무산소성 역치 개념 쓰래요. 네, 무산소성 역치 아세요? 선생님, 무산소성 역치가 뭐죠? 무산소 역치는 뭔가 새롭게 변하는 시점을 역치라 그래요. 그럼 무산소성 역치는 유산소에서 무산소성 대사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걸 시험 문제로 냈어요. 너무 쉽죠? 근데 시험장 가면 긴장해서 못 써요. 그래서 예습할 때는 제목 수준만 보는 거예요. 제목 수준만 보면서 아, 생리학에 ATP 있구나. ATP가 딱 지나가면 크레아틴 인산도 나올 거예요. 또 크레아틴 인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 아, 무산소 시스템도 있고 아, 유산소 시스템도 있구나. 무산소 시스템이 나오면 이거 ATP, PC 이론제 시스템이 있고 젖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또 유산소 시스템으로 가면 유산소성 해당 과정이 있고 또 산화적 인산화 과정들이 또 나오게 될 거고 뭐 우리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굵직한 것들이 나와요. 아, 근데 이게 뭐지? 잘 모르죠.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아, 잘 모르겠어. 이해 안 돼? 체크. 그러면서 또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는 거죠. 내일 강의할 거니까, 내일 선생님이 강의하실 거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하지만 이거 중요한 내용 같아. 그럼 체크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머릿속에 뭐가 생겨요? 빈 퍼즐이 생겨요. 아, 퍼즐이 이렇게 큰 퍼즐이 있었는데 뭔가 잘 몰라.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아, 네모난 퍼즐이 이렇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뭐가 하나도 안 맞춰져 있어. 근데 글씨가 하나씩 들어왔고 막 난잡하게 널려져 있어요. 그걸 누가 맞춰줘요? 제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맞춰줬어요. 그리고 다시 툭 털어뜨리죠. 그거 다시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맞출 때 하나씩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퍼즐이 맞춰졌을 때 아, 내 거가 됐구나 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은 제목 중심으로 구조하고 내용을 읽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본 강의 들어오면 졸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인터넷 강의는 되돌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직강은 되돌려 볼 수 없어요. 완벽하게 컨디션 조절을 하고 오셔야 돼요. 보통 강의라면 지금도 더우니까 또 산소 농도가 떨어지니까 눈이 감기거든요. 이 중요한 시점에도. 근데 강의에 100%, 110%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수업 중에 주요 맥락에 대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해하는 언어로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건데 제가 하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시킬 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뒤돌아서면 뭐라 했지? 이렇게 돼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그런 지식이 아직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의 연결도 잘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갈 때는 나 오늘 뭐 배웠지? 이런 허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내가 넣기 위해선 예습해서 단어를 경험했고 강의 중에 그걸 구조화했고 이제 집에 가면서 복습하면서 주요 맥락을 구조하는 핵심 단어를 암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형성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거구나. 다른 건 둘째 치고라도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고 아, 그림이 이런 거구나, 이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나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스터디 구성해 드릴 거예요. 스터디 구성하고 강의 끝나면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스터디 구성하면 제가 1시간 동안 순회하면서 스터디 지도할 거예요. 매일같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학습 코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담임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을 지도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심리적으로 조금 마음에 좀 힘들어했던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잘 극복해냈고요. 이제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진짜 내 소중한 살과 피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시험을 본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거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찾아줘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복습은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이걸 한번 놓치면 끝이에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한번 들이면 그것은 끝까지 갑니다. 나쁜 습관은 들이기도 쉽고 나가지도 않아요. 전공학습 비중인데요. 제 생각이에요. 저는 초반에 전공과 교육학 비중을 반반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 목, 금 전공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전공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일, 월, 화까지는 교육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화, 수, 목, 금을 얘기하는 건 화요일날 저녁 때 다음날 전공 예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육학 끝나고, 교육학은 오전에 거의 끝나잖아요. 오전에 끝나고 화요일날 오후에 교육학 복습하시고 저녁 시간 때 다음날 전공 예습하시고 다음날 전공 공부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버겁더라도 이루어져야 돼요. 강의를 듣던 선생님 중에 재작년에 골프 특기 하신 선생님 있어요. 골프 프로 준비하시다가 하신 선생님인데 엘리트 출신이죠. 근데 그 선생님은 딱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예습하고 본 강의 충실하고 복습 철저히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얼굴이 굉장히 예쁘장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마스크를 쓰고 온 거예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마스크 왜 썼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근데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입술이 다 터졌어요. 네. 왜 입술이 다 터졌어요? 했더니 선생님 예습, 본 강의 충실, 복습 이거는 꼭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강의의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선생님 이거 하기에도 버거워요. 이것만 확실하게 알기에도 버거워요. 그분은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꾸준히 하는 데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은요. 1, 2월 달에는 핵심 코어 강의를 하고요. 전 영역을 하죠. 그래서 2달 만에 전 영역을 끝낸다는 건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2달 동안 여러분들을 최대한 이해시켜드리고 전공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스텝 2, 3, 6월 강의 때는 기출문제를 같이 분석하면서 내용을 심화해서 지도하게 될 거예요. 7, 8월은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거고 9, 10월은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11월은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이거 일정상 빼놨어요. 근데 기간이 충분히 맞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1, 2월 핵심 개념 강의는요.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단 구조화 시켜 드릴 거예요. 강의가 시작되면 첫 수업 때 그날 할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판서로 풀어 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구나, 어떤 내용이 있구나. 제가 예전에는 심지어 이걸 1시간, 2시간씩 한 적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해요. 전체를 한눈에 그려주니까.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되면 초수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막 졸고 멍한 시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최소화하고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만 딱딱 집약해서 한 20분 정도 내주로 그날 강의할 내용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요 핵심 키워드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하죠. 내용 강의를.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실시하고요. 강의가 끝나면 조별 스터디, 수목금 강의 종료 후에 순회하면서 코칭을 합니다. 코칭은 지도하고는 달라요. 코칭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끌어내는 거예요. 제가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끌어내기 위한 질문들을 할 겁니다. 오늘 수업 때 강의 때 들었던 내용들 중에 아직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됐지만 제가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안내하면서 유도해내면서 끌어낼 거예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걸 알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잘 못 끄집어냈네. 그러면서 어떤 자신감을 얻게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Q&A를 할 거예요. 제가 밴드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어서 이제 1, 2월 때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면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단톡방을 운영하겠죠. 1, 2월 강의 수강생들의 모임 해가지고 거기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선생님들끼리 올려서 질문하고 답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거기에서 답변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다음 카페는 잘 안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카톡도 알려드릴 거예요. 밴드가 있으니까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저를 못 살게 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초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길을 몰라요. 알려달라고 해야 되죠. 지금 길을 못 찾아가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자꾸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나 자꾸 물어보는 것보단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자꾸 물어보면 좋겠죠. 근데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아, 창피해. 아, 선생님한테 가면 혹시 혼나지 않을까? 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생님한테 가면 쪽팔리지 않을까? 그건 덜 궁한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라면 망설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 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합격했던 동국대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막 화도 내고 짜도 내서 너무 많이 와서 막 A4 용지에 써가지고 한 30개 질문거리 가져와요. 그러면 저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교수님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저는 이미 길게 할 거니까 괜찮아요. 와요. 오면 그 친구가 흡연자예요. 전 담배를 끊었고 담배를 금방 피고 온 거죠. 그럼 옆에서 교수님이 물어보면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쩔은 냄새가. 아이씨 담배 껌이라도 씻고 오지. 근데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아이고 터무니없게 이해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터무니없게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몰라요 진짜? 뭐라 그래요? 공부를 뭐 했어 지금까지? 막 이러기도 해요. 농담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알려주죠. 예. 하지만 그냥 무조건 알려주는 암기하는 걸 제가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암기하는 거 책 보면 되고 퍼즐이 안 맞춰주는 것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해되죠. 그럼 또 가져갔다가 또 와요. 선생님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 또 맞춰줘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초수예요. 그 선생님이 초수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최종에는 합격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을 가르쳐줬던 재수생, 삼수생들이 그 선생님을 막 가르쳤어요. 막 공부하면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반 되고 모의고사반 됐을 때 이 재수생, 삼수생들이 이 선생님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재수, 삼수는 떨어졌어요. 이 초수가 합격하고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안 잡아먹어요.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여러분들 안 잡아먹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3개월 강의 가면 단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함께 내용을 분석해요. 내용지도도 하고 기출문제도 분석하고 강의가 종료하고 나면 기출문제 풀이도 함께 서브노트를 한번 해볼 거고 그러니까 서브노트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정답도 쓰고 주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여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목요일 금요일 날 순회하면서 스터디 코칭을 할 거예요. 또 밴드를 이용해서 Q&A 계속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밀착된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코칭 교육을 작년 겨울에 받았어요. 작년 겨울이 아니구나. 올해구나. 네. 코칭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 코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사로서의 내용 지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어떤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코칭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밀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7, 8은 영역별 문제풀이에요. 기출문제를 변형하고 주요 핵심 내용들을 분석하는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다시 한번 다져보고 변형해서 다져보고 주요 영역별 문제도 다져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게 부족한 영역이 뭔지 5개념은 무엇인지 이걸 파악해서 그것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시게 되면 한 50점 이상의 점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채점을 해드렸었는데 올해는 채점을 안 해요. 안 하고 제가 직접 채점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직강을 하시면 4명 1개조로 대표 첨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오시면 순번으로 돌아가겠죠. 뭐 1, 2, 3, 4번이면 오늘 1번 선생님 답안지를 가지고 제가 4분에게 첨삭을 해드리는 거예요. 채점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데 잘못 썼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의 방향이 잘못됐고 뭐 이런 어떤 논리적인 전개가 잘못됐고 뭐 잘 쓴 건 잘 썼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런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주엔 선생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주엔 선생님이 되는 거죠. 8주의 과정이니까 2번의 첨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우열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열을 가르기 위해서 순위를 내고 뒤에다 붙여놓으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중압감이 크고.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이 주고 5개념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정상적인 개념으로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진행을 할 겁니다. 9시월 실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타당한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사이드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실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타당한 문제들을 출제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외에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학년도 임용시험 1차 목표 점수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64점, 전공 64점, 교육학 16점만 맞자요. 네. 전공 64점 맞고 교육학 16점 맞으면 80점이에요. 커트라인 80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도 뭐 작년에 한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까지 갔는데 한 70점대 초중반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80점대면 무조건 합격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전공 점수가 64점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 뭘 해야 되냐?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핵심적인 키워드, 단어는 정확하게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주요 내용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장점, 단점, 특징, 개념 이런 것들을 서술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돼요. 요 세 가지만 해도 64점은 가요. 그 나머지는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거 혹시 보셨나요? 만다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이 만다라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오타니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 만다라트는 전공 64점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보니까 8개 영역 딱 맞더라고요. 교육과정, 체육교수법,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측정평가,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철학체육사. 이렇게 8개 영역으로. 그럼 8개 영역에 대해서 각각 사이드에 또 교육과정, 체육, 철학, 생리, 역학, 측정평가, 스포츠사회학, 또 스포츠심리학 이렇게 또 핵심 주제로 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게 있겠죠. 뭐 심리학만 보면 성격 있고 동기 있고 불안 있고 운동심리, 리더십과 응집성, 운동학습, 운동제어, 뭐 심리기술 뭐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동기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렇죠? 동기 분위기 맨날 시험 문제로 나온다 했는데 동기 분위기 시험 문제로 나왔고요. 성취 목표 성향 이론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불안 이론도 올해 또 나왔고요. 네. 그렇죠? 심리기술훈련에 체계적 둔감화 나왔고요. 운동제어 나왔고 운동학습 나왔고 운동학습은 또 무선연습 나왔고요. 운동심리 우리 가장 많이 했던 행동통제식 그 문제 실제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만다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 있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서 시험에 합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내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길을 절대 갈 수 없어요. 그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꿈이에요. 여러분들 체육교사가 꿈이죠. 체육교사 되고 싶어요? 그 간절해요? 아니면 대학 졸업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체육교사 하려고? 그래요? 아까 4,177명 있다 그랬죠. 임용시험 보는 사람 중에. 임용시험 보는 사람 중에 다 물어봐요. 그 사람들한테. 체육교사 하실래요? 아,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중에서 400명 정도는 눈빛이 어떨까요? 선생님 저한테 체육교사 되고 싶으냐고 물어봐 주세요. 체육교사 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전 멋진 체육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요. 네.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어때요? 네. 힘을 빼고 말한 것과 의지를 갖고 힘을 갖고 말한 건 달라요. 그렇다고 뭐 잔뜩 힘을 주고 경직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서 정말 원해야지, 간절해야지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거다란 말이죠. 그게 꿈이에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면 이거죠. 체육교사 되고 싶어요. 그건 꿈이에요. 체육교사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꿈이에요.
하지만 현실로 나타나는 건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는 비사범대여서요. 저는 엘리트여서요. 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래요. 아까 그 학생들 봤어요? 어땠어요? 빈민가의 아이들이었고 걔네들이 배운다고 하는 건 주먹질과 펜을 들 때 총을 들었고 마약을 거래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결국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미래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랬던 애들이 대학을 가고 미 육군 사관학교를 가요. 뭐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나아질 거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가 있을 때? 확고한, 명확한 꿈이 있을 때. 그게 흔들리면 희망도 흔들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정이에요. 지금은 합격 설명회죠. 1, 2월 달 개강을 하면 그 개강할 때 열정은 아주 엄청나요. 뜨거워요. 근데 1월 달 지나가고 2월 달 넘어가면서 식기 시작해요. 양은 냄비처럼 금방 식어요. 3월 달, 4월 달 되면 또 식어요. 확 타올랐다가 확 꺼져요. 그러면서 봄이 와요. 꽃이 피고요. 연애를 해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죠. 임용시험이 아니라 임용연애를 하죠.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곳을 봐야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선. 세상 모든 걸 단절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머릿속에는 정말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겠다라는 그 굳은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아무리 작은 물방울이라도 그것이 모이면 큰 돌도 구멍을 낼 수 있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인데요. 간단한 거예요. 늘 기출문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2019학년도 임용시험 적중문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자랑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험 문제 냈고 제가 문제를 출제하는 유형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문제들의 상당수가 제가 냈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긴 했어요.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 거의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어떤 마케팅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홍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어도 한 번도 첨가해 본 적이 없었고 근데 학원에서 원장님이 이거 꼭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넣어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 강의를 꼭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이렇게 출제했고 올해 2019학년도 이렇게 데뷔했고 그래서 그거고 두 번째 올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던 선생님들은 기본을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못 받았었던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구나라고 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3, 4, 5, 6, 7, 8월 달 가면 실력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죠. 그러면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자만하지 않아요. 아직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하지만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자만하고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엔 만족이 없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합격하고도 만족은 없어요. 합격했으니까 좋죠. 이제 여러분들은 더 멋진 선생님, 또 박사, 또 장학사,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 또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게 되겠죠. 그 제일 중요한 건 힘든 순간이에요. 힘든 순간. 우리 그런 거 있어요. 힘든 순간에 누워서 자면 그래 너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오늘 누워서 자도 돼. 그래 맞아요. 자도 돼. 내가 오늘 힘들게 지냈으니까 누워서 그냥 뭐라 그러죠? 널브러져 있는 거 누가 보면 게으름 피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잠깐 누워 있는 거야. 그걸 너 자신이 너무 자책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한 자 널브러져라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널브러져라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두 눈 반짝 뜨고 열심히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널브러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힘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네요. 또 공부에 대해서도 힘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얼굴을 드러내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그냥 소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시고 싶은 분 오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선생님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사람의 질문거리가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이 이게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그런 문제 우리 한번 잘 이겨내보자, 뭐 으쌰으쌰 해보자, 또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에 지쳐서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그냥 잠깐 만나서 다과회처럼 저하고 개인적인 얘기 하셔도 되고 그런 시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과하면 과자도 사와야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오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사드릴게요. 예, 제가 사오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외롭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합격수기 공모전인데 여러분들 내년 31일 날 3월 1일 날 합격수기 발표하러 오세요. 네, 꼭 합격수기 발표로 오셔서 여기 뭐 상은 대상 뭐 정장 드리고 2등은 트레이닝복 드리고 우수작은 운동화 드리고 그런다고 해놨는데 제가 재작년 합격생에게 데스상트 트레이닝복 선물해 드렸어요. 네. 그때 이제 일단 명단만 받아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그때 한 17분한테 18분? 19분인가? 데스상트 트레이닝복 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한 벌에 26만 원이에요. 26만 원인데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20만 원 초반대 산 것 같아요. 샀더니 제 것도 하나 샀죠. 와이프 것도 하나 샀고 그랬더니 20벌이 넘어가잖아요. 그랬더니 한 400만 원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게 주는 건 좋은데 멀리서 오시는 분이 힘들고 사이즈 맞추는 게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정장하고 트레이닝복 이렇게 선생님들 합격수기 발표하면 내년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내년 1~2월달 수강생들이 여러분들이 합격수기를 다 읽어보고 선생님 이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별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뭐 아이디를 쓰겠죠. 별표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일 잘 받은 선생님에게 그 첫 출근복을 제가 선물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교사가 하는 일의 성과는 언제 드러날까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인데요. 한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고개를 못 들어요.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을 못 마주쳐요. 선생님이 이렇게 저하고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고 제가 그 학생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눈을 마주쳐서 이렇게 숙여요. 절대로 안 봐요. 네,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보호망이 됐어요. 연봉이 억대예요. 네, 불과 1년 만에.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성장했어요. 저는 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일부 저는 그 아이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고 그 아이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친구가 저에게 감사함을 표하더라고요. 제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관심을 좀 가져줬더니, 그 아이에게 다가갔더니 그 아이의 현재는 계속 그러고 있었지만, 그리고 전 잊어버렸지만 지금 페이스북에 그 친구는 굉장히 성공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과정에 저 말고 누가 또 있겠죠. 그 사람 때문이었겠죠. 전 저런 때문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바로 학생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그 학생들을 가르쳤더니 변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고. 그게 선생님이 보람이죠. 저에게 보람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합격이 보람일까요? 합격이 그렇게 저한테 큰 보람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합격하는 사람은 소수고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시험이 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즐거운 감정보다는 무거운 감정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명단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수강생이 예전에 뭐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을 텐데 한 해에 합격자가 40명 50명씩 나올 때
40명, 50명 합격자들을 캘린더에 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40명, 50명만 써지는 게 아니라 거기 한 100여 명의 이름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40명은 합격했고 나머지 60명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합격한 40명이 보이겠어요? 떨어진 60명이 보이겠어요? 떨어진 60명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보다는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그때 가서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합격할 거니까. 그래서 늘 아빠처럼 엄마처럼 담임 선생님처럼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이 7살인데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제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올해구나. 올해 11월 달에 학원에 왔었거든요. 아내하고 같이. 아빠 학원 어떤지 구경한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아빠 선생님 그 형아들 이름 다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강생이 마지막 모의고사 수강생이 한 40명 50명 있었는데 이름 다 알아? 그러니까 아빠 다 모르는데 그랬어요. 왜 몰라? 우리 선생님은 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가슴에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뻥 뚫리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내가 관심을 못 가져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고 성향을 알고 수준을 알아서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피종일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19년을 지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의 강의를 선택하신다면 저와 함께 달려가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 합격 설명회도 들으실 거고 또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거기서 어떤 언어적 상호작용이 맞고 자신의 가슴에 들리는 얘기가 많다면 그분을 선택하셔서 한 해 열심히 달려가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내년 한 해 최선을 다하시고 꼭 체육교사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합격 설명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